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입니다. 김영석 자문위원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뭐 지난주 뭐 루나 사태 때문에 자본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 쑥대밭이 됐죠. 굉장히 많이 좀 황폐화가 됐죠. 우리 김 의원도 목소리가 많이 쉬었네 보니까. 예. 외견된 사태인가요 이게? 사실 이번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충분히 좀 많이 경고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UST라든지 루나 이 플랫폼의 생태계라든지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많이 동반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굉장히 예전부터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미국의 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 측에서 투자 요청이 들어오니까 백서를 한번 읽어봤다고 해요. 백서를 읽고 나서 했던 말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게 몇 년도 얘기인가요? 그 2018년도의 얘기입니다. 이미 4년 전에 백서를 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었네요. 예.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저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좀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예. 일단 루나 코인에 대해서 기본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권도영 대표의 테라폼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UST라는 코인을 만들고 UST를 1달러에 패깅을 시키겠다. 패깅이 뭐죠? 이 패깅이라는 게 특정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픽스된. 예. 1UST가 1USD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는 저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네. 이 미국이 가장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게 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기축통화의 힘이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기축이 되겠다라는 네. 그런 뭐 욕심을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UST 자체의 경우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좀 많이 다르게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라고 해서 USDT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테더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달러를 네.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발행한 만큼의 달러를 예치를 해놓음으로써 그 가격을 원만하게 좀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테라폼 랩스의 UST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를 예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가상자산을 예치를 해놨어요. 네. 특히 비트코인이 8만 개 정도, 네. 약 3조 원어치 네. 정도 있었고 총 한 12조 원 정도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남은 게 없습니다. 네. 뭐 313비트코인 남았다라고 하는데 3조 원, 비트코인만 3조 원가량 갖고 있다가 120억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네. 이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UST의 패깅 된 1달러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는 루나 코인을 무제한으로 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발행을 한 다음에 발행된 루나 코인을 팔아서 UST의 가격을 방어를 하겠다라는 네. 로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의 밸런스만 깨져도 다 같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을 때 돈이 돌지 않을 때 예.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다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약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이 권도형 루나 대표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해요. 이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를 발행했는데요. 이번 루나 폭락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다소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보여서 아쉬운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경력 네. 부풀리기. 네.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경력이라 해봐야 한 3개월 정도 인턴한 게 다입니다. 인턴 사원이었어요?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물론 이 애플이나 구글 이런 곳에서 인턴으로 또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다만 본인이 뭐 주장을 한 것처럼 네. 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턴 사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거짓말은 아니죠. 근무를 하긴 했으니까. 부풀렸다의 문제인데. 그렇게 네. 볼 수도 네.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네. 이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한국판 앨런 머스크라고 또 불릴 정도로 이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뭐 발언을 한다라든지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 홀더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테라나 루나, UST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또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뭐 방송에서 이렇게 좀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럼 이 루나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자율을 30% 지급하는 거 말이 안 돼 보인다. 이 30%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그랬더니 권도영 대표가 당신 엄마한테서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권도영 대표는 미국에서 트래시 토크, 쓰레기같이 말을 한다. 트래시, 예. 재떨이 쓰레기 뭐 그런 예. 트래시. 네. 그렇게 좀 유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루나 가격이 폭락을 하고 난 뒤에도 과연 이 시총 3위까지 올라갔던 가상자산의 수장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허술한 대책을 내놓고 있죠. 뭐 루나 코인이 많이 떨어졌으니 루나2를 발행을 해서 홀더들에게 뭐 나눠주겠다. 기존에 스테이킹하던 사람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또 말이 안 되는 대책을 대응이라고 내놓고 있고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대표 장펑차오도 한심하다라고 네. 또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허황된 몽상가인가요 이게? 몽상가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몽상가는 사실 이 이상향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걸 위해서 좀 노력이라도 네. 하겠지만 권도영 대표는 저는 몽상가라기보다는 그냥 사기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는데 18억 원이 뭐 400만 원까지 추락했고 최소 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게 이 루나 생태계, 루나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뭐 플랫폼을 만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저희가 뭐 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 넷마블의 C2X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기반이 뭐 일반적인 이더리움이 아니라 루나 기반의 메인넷으로 발행이 된 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다른 메인넷 찾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 심지어 이 기업 차원에서 루나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특히 이 토르체인이라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 토르체인이 2,500억 원 가량을 루나 코인에 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2,500억 원 가량의 이 투자 금액이 다 이 홀더들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나온 돈인데 이게 사실 증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줄 방법도 굉장히 좀 막연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반대로 기관급 투자자들은 루나 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통한 이 가상자산 관련 헤비 업로더인 노브그라피츠의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또 라이트 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약 2,500억 원을 반대로 또 벌어갔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어떻게 벌 수가 있죠? 근데? 초기에 투자를 한 거죠. 초기에 빠졌다. 예. 네. 혹시 이번에 공매도를 한 또 그런 헤지펀드들의 수익은 없나요? 일단 공매도를 진행을 하는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루나 사태가 굉장히 좀 이 업계 측면에서 소름이 돋는 점이 네. 평소 같았으면은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많이 증발을 하는 경우에 내가 그랬다, 네. 우리가 그랬다 하고 나타나는 공매도 세력이 네. 있어요. 예. 우리가 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근데 루나 코인의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집단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 너무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서 무서워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이 루나 코인에 뭐 한 20억 원 가량 투자를 해가지고
2천억 원 이상을 수익을 또 챙겨간 헤지 펀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코인 시장, 루나 코인에 투자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어떤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속속들이 이제 그 루나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 1위인 바이낸스는 상장 폐지를 철회했죠, 이번에. 예.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장펑차오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이 루나의 생태계라든지 권도영 대표의 어떤 대처가 굉장히 좀 미숙하다, 아쉽다,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저 가격인 1사토시를 훨씬 아래, 뭐 1사토시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을 이 루나 코인이 기록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루나 코인에 대한 어떤 재건 혹은 다시 이 루나 코인을 살릴 방안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켰죠. 그러고 있지 않아서 불과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장펑차오가 또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루나 재단과의 협의를 끝냈다. 네. 네. 그리고 또 2시간 동안 핸드폰 없이 미팅을 끝내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 NDA, Non Disclosure Agreement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유지 조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바이낸스는 재상장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미 이 국내 거래소, 빗썸, 업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낸스가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또 따라서 상장 폐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바이낸스가 이렇게 상장 폐지를 번복을 한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하는 건데 예. 이미 지금은 이제 뭐 까이대로 까이고 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속출했는데 지금 거래 정지하고 상장 폐지한다. 의미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루나 코인에 대해서 왜 상장 폐지를 빨리 안 하느냐, 네. 혹은 상장 폐지 발표를 했음에도 5월 20일까지 거래를 지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런 욕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업비트 차원에서는 일단 투자자들이 팔 수가 없는데 팔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또 주는 것이다. 다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 루나 코인이 지금 1사토시까지 내려갔죠. 매수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 조명해 보면 예. 그 패깅이라고 말씀하셨죠? 패깅과 패깅이 깨졌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죠? 일단은 이 UST 그리고 루나 이게 각기 다른 코인입니다. 네. 각기 다른 두 개의 코인인데 이 UST 같은 경우에는 1달러를 맞춰야만 그 코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 UST 코인의 1달러 패깅을 도와주기 위해 또 발행이 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UST의 어떤 가격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루나 코인이 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그런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루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UST 같이 이 1달러에 패깅이 되어야 하는 코인이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가치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이 생태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유가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많이 경고를 해오고 있었죠. 다만 이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소화도 안 돼요. 한쪽이 없어져 버리거나 붕괴가 돼 버리면 완전 균열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취약점이 생겨서 이쪽으로 상당히 하락세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결국 나비 효과가 돼서 커지는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특검법 지난 9월에 통과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나요, 이 법 자체가? 일단은 이 특검법이 발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적인 측면에서 처벌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 이 돈을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돌려받고자 한다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권도영 대표가 돈을 만들든가 아니면 코인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에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 사건, 뭐 사기 거의 지금 사기로 많이 판명이 나고 있어요. 이 생태계 자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어느 나라 법 적용을 받나요? 뭐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미국 법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피해자들이 네.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테라폼 랩스에 대해서 많이 이 형사 고발을 진행을 한 상태이죠. 지금 권도영 대표가 형사 고발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고소 고발뿐만이 아니라 이 권도영 대표는 현재 지금 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들의 뭐 가족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예. 또 얼마나 많은 또 수십만 명의 또 피해자들이 또 있고 그들의 아픔까지 생각을 하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겠네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좀 어렵다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네. 상황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루나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계 소식들 추가 후속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it's supposed to feel.